스톤헨지 영국의 신비로운 석조 유적. 인트로 3인칭 신비로운 분위기. 영국 윌트셔 평원 한복판, 거대한 돌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아있다. 5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람과 비를 견뎌내며 그 자리를 지켜온 석조 거인들. 이름하여 스톤헨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세워진 이 경이로운 구조물은 고대 인류의 놀라운 지혜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돌 원형을 만들었을까? 천문 관측소였을까? 종교적 성역이었을까? 아니면 고대 왕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기념물이었을까? 혹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장소였을 수도 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혹시켜온 스톤헨지의 진실, 그 베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해시태그 파트 1 스톤헨지와 첫 만남.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곳은 영국을 대표하는 신비의 유적, 스톤헨지입니다. 처음 이곳을 마주했을 때의 압도적인 감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직경 약 30m에 이르는 거대한 원형 구조 안에 높이 4m가 넘는 사암 기둥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무려 수십 톤에 달하는 가로석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장관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깊은 의미가 담긴 인류 최초의 거대 건축물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왜 이런 엄청난 구조물을 세웠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왔지만 명확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죠. 그렇기에 스톤헨지는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 2 건설의 기원과 시기. 스톤헨지의 건설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약 5000년 전인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되어 무려 1500년에 걸쳐 여러 단계로 나뉘어 완성되었거든요. 초기 1단계에서는 단순한 원형 토둑과 해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 멀리 웨일스 프레셀리 산맥에서 가져온 신비로운 블루스톤이 세워졌고, 마지막 3단계에서 현재 우리가 보는 거대한 사암인 서르센 스톤이 배치되며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블루스톤을 200km가 넘는 거리에서 운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바퀴도 철제 도구도 제대로 없던 시대인데 말이죠. 게다가 서르센 스톤은 개당 25톤에서 50톤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돌들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운반해서 완벽한 원형으로 세우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파트 3 운반의 미스터리. 스톤헨지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바로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웨일스에서 가져온 블루스톤의 경우 무려 24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통나무를 굴리는 방법, 동물 가죽으로 만든 썰매를 이용하는 방법, 겨울철 얼음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강을 따라 뗏목으로 운반했다고 추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실험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50톤짜리 거대한 돌기둥을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또 다른 거대한 가로석을 올리는 일은 현대 장비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인력만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스톤헨지를 더욱 경이로운 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 4 천문학적 의미. 많은 학자들이 스톤헨지를 고대의 천문 관측소였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돌들의 배치가 태양과 달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여름 하진알 일출입니다. 6월 21일 새벽, 태양은 힐스톤이라는 특별한 돌 바로 위에서 떠오르며 이때 태양빛이 스톤헨지 중앙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겨울 동지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천문학적 정렬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고대 농업 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대한 달력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천문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월식과 일식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브리튼족들의 천문학 지식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파트 5 종교와 제사의 공간.
스톤헨지를 종교적 성역으로 보는 시각도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화장된 인골과 동물뼈, 그리고 각종 제사 도구들이 발견되었거든요. 거대한 돌기둥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기둥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인들에게 돌은 영원 불변의 상징이었고, 특히 원형 구조는 생명의 순환과 재생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숭배 의식이나 조상 영혼을 기리는 제사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특히 주변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매장 유적들은 스톤헨지가 죽음과 부활, 내세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을 고대 드루이드 교의 성지로 보기도 하는데, 비록 드루이드보다 훨씬 이전에 건설되었지만 그 종교적 전통이 계승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거대한 규모는 종교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파트 6 권력과 지위의 상징.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은 스톤헨지를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인력을 수십 년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지배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톤헨지는 고대 족장이나 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후세에 남기려 한 거대한 기념비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톤헨지 주변에는 수많은 고분과 매장 시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 지역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들의 영역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청동기 시대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은 매우 드물었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을 통치했던 세력이 주변 부족들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은 영토 표시이자 다른 부족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트 7 치유의 성소 가설.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스톤헨지가 치유의 성소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웨일스에서 가져온 블루스톤에 있습니다. 고대 켈트족들은 특정 돌이 치유력을 갖는다고 믿었는데, 프레셀리 산맥의 블루스톤이 바로 그런 마법의 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스톤헨지에서 발굴된 인골 중 상당수가 질병이나 부상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많아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의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도 스톤헨지의 돌가루를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치유력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었거든요. 또한 물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스톤헨지 근처에는 여러 샘이 있었는데, 고대인들에게 물은 생명과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톤헨지는 신성한 돌과 물의 힘을 결합한 고대의 종합 치료센터였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상상이 가능합니다. 파트 8 결론과 시청자 참여 유도. 지금까지 스톤헨지를 둘러싼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봤습니다. 천문 관측소설, 종교적 성역설, 권력 과시설, 치유의 성소설까지 각각 나름의 근거와 매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스톤헨지가 단순한 돌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꿈과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현대의 첨단 장비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교함과 웅장함을 고대인들이 맨손으로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죠. 어쩌면 여러 가설이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대이면서 동시에 성역이고 권력의 상징이면서 치유의 장소였을 가능성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톤헨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추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와 문명의 비밀을 함께 탐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